체육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윤지원은 설마 하지만 18 청춘에 열렬히 사랑했지만 내가 이기면 너 나랑 사귀자. 다가오는데도 속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로코장인 정유미와 태페미 주지훈이 만났다. 로코장인 정유미와 태페미 주지훈이 만났다.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 줄거리 정보. 정년이 후속으로 방영 예정인 TVN 토일 드라마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 연애물 마이너스 장르물 마이너스 연애물 순으로 돌아오는 새 드라마라니 겨울에 집에 콕 박혀서 보기 좋은 로맨스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현관을 곁들여서 궁금증은 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현관이 아니라서 주인공들의 서사는 꽃다운 18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인물관계도도 시대에 맞춰 2장. 원수 집안의 커플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석지원과 윤지원도 그러했다. 집안끼리 원수이지만 둘은 열렬히 사랑을 했던, 그런데 떨어져 지낸 18년의 세월에 둘 또한 집안 어른들처럼 원수가 되어 있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윤 선생님. 석지원 나도 너 진짜 싫어. 끔찍해. 알아? 둘의 재회는 그들이 다녔던 학교에서 일어난다. 윤지원은 세상에 맞서 싸우다 갖은 풍파를 겪고 할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목고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휘청이는 학교를 사들인 석지원이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윤지원은 설마 하지만 그놈이 맞았다. 18 청춘에 열렬히 사랑했지만 자신을 떠나가버린 그놈 석지원. 꼭 내가 왔어야 했어? 너가 나한테 뭔데 내가 널 보러 여기까지 와. 윤지원 때문에 온 건 아니라고 하지만 석지원이 정말 동목고가 윤지원의 할아버지 학교인 걸 몰랐을까? 글쎄, 저는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사람들 딱 질색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무슨 연애를 합니까? 본인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해놓고 18년 만에 다시 나타난 석지원은 이윽고 윤지원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다. 18년 전 그때 그랬던 것처럼 나랑 연애합시다. 라일락 꽃 피면 학교에 있는 꽃이 피었다 말았다 하는 미친 라일락을 두고 안 핀다 주장하는 윤지원에 필 거라며 내기를 제안하는 석지원. 미련이 없다면 이런 내기 자체가 성사될 수 없지. 내가 지면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 해. 대신 내가 이기면 너 나랑 사귀자. 18년 전 내기 때문에 사귀기 시작했지만 정말 불같이 사랑했었던 두 사람. 그리고 다시 내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재회한 후 윤지원은 반반한 석지원에 얼굴에 속으면 안 된다 되뇌어보지만 다가오는데도 속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18년 넘게 이어져온 두 지원의 현관이 로맨스를 끝을 맺을 때가 왔다.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 2024 11 23 TVN 밤 920 첫 방송. 매주 토일 TVN 밤 920 총 12부작. 3대째 원수 집안의 석지원과 윤지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래 안 보고 지냈지만 윤지원이 너 기억 못하더라. 먼저 마음이 생긴 석지원의 고백. 렌즈를 낀 윤지원은 석지원의 1회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석지원 윤지원 18년 만에 재회. 대대로 원수 집안이라 알려진 석씨와 윤씨 집안. 석씨 집안이 윤씨 집안의 소장농 출신이라 대대로 모시고 살았는데 시멘트 사업이 성공하며 가문이 일어섰고 한 여자를 두고 싸운 전적으로 석씨 집안이 승리하며 원수로 자리 잡았다고. 시간이 흘러 윤씨 집안이 흔들리고 학교 재단이 넘어갈 위기에 놓인다. 준하건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놓은 상황에 석씨 집안의 석방건설이 끼어드는데 윤재호는 재단을 방치할 석경태에게만은 넘어가지 않길 바랬지만 그는 복수를 꿈꾸며 물밑 작업으로 결국 학교마저 빼앗았다. 소식을 들은 윤지원은 할아버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멀리 떠나자 했지만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순 없다는 윤재호의 뜻에 고민에 빠진다. 그 이후엔 석지원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싸웠던 3대째 원수 집안의 석지원과 윤지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래 안 보고 지냈지만 서로를 떠올리면 치를 떠는 건 둘 다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귀국한 석지원은 동창을 만나서 최근 동창회에 나온 윤지원이 석지원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단 말에 자존심이 상한다. 원수이고 지금도 원수이긴 하지만 한때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연애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동목고 이사장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 시각 사표를 고민하던 윤지원은 누구 좋으라고 학교를 그만두냐며 혹시나 석지원이 이사장으로 오더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와보라 그래. 오면 뭐 누가 겁나. 그리고 석지원이 이사장으로 첫 출근을 하는데 그날 체육 수업 중에 안경이 부서진 윤지원은 시야가 흐릿해 석지원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지나친다. 윤지원이 너 기억 못하더라. 그러자 떠오르는 동창의 말. 석지원은 복수심이 더 불타올랐다. 어릴 때부터 뻔질나게 싸웠던 둘. 미운 정도 정이라고 석지원은 어느덧 윤지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다른 남학생과 잘 지내는 걸 보고 질투심이 생겨나기도. 그러던 중 성적으로 내기를 하자 하고 졸업 전까지 누나라 부르란 조건을 건 윤지원에게 석지원은 의외의 조건을 제시해 경악해 했다. 너 나랑 사귀자. 내가 이기면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조건으로 걸어야 되지 않겠냐며 윤지원을 자극해 석지원은 내기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기말고사 성적 내기의 결과는 윤지원의 승.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사귀게 된 걸까? 먼저 마음이 생긴 석지원의 고백.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윤지원의 기억상실을 염두에 둔 석지원은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고, 그 사이 렌즈를 낀 윤지원은 석지원을 알아보고는 바로 볼따구를 꼬집어버린다. 아직까지도 꿈에 나오는데 잊어버릴 리가. 기억을 못하긴 뭘 못해. 그냥 모른 척하기로 합의. 쪽팔린 모습을 들킨 윤지원. 내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윤지원을 살살 긁었고 내기는 다시 시작된다. 2회 기분 더러운 재회 끝 다시 시작된 내기. 너 좋아해 윤지원. 찾아와 인사를 건네는 석지원에게서 18분 석지원을 들여다본 윤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볼을 꼬집었다. 이후 현실을 자각했지만 본 사람들이 많아 학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린다. 기억을 못하긴 뭘 못해. 볼을 꼬집힌 순간은 어이없어 했지만 소리를 지르는 윤지원의 자신을 알아본 걸 깨달은 석지원은 내심 좋아했다. 따지자면 굴러온 돌인데 애써 없애놓은 심화학습반을 부활시키겠다며 안 된다는 윤지원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굳이 더 긁는 석지원. 그때 교무실에서 나한테 왜 그랬는지 들어야겠습니다. 난 설명해 주시죠. 싫은데요. 석지원은 자신의 볼을 꼬집은 이유를 굳이 묻고 윤지원은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기려는데, 사과 말고 설명. 18년 만에 날 만난 기분이 어땠어? 18년 만에 만나 뵙게 돼서 기분이 무척 더럽습니다. 딱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 사이는 아니기에 그냥 모른 척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18년을 쌓아온 앙금이기에 아직 18배 유치함은 일부 남아있었다. 원수 같은 석지원과 재회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관종기 역력한 뉴페이스 교생 공문수 등장. 저 모르시겠어요? 휘황찬란하게 입고 등장한 공문수에 윤지원은 담당 교생이 아니길 바랬지만 체육교생이었고 그는 윤지원을 아는 듯 했다. 극혐하는 티를 내면서도 윤지원이 악질 학부모에게 당하는 건 못 보는 석지원. 회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신경이 쓰여 퇴근하지 못하고 근처를 서성인다. 뒤늦게 회식 장소로 향하던 윤지원은 술 마시러 가는데 거슬리니 오지 마라 하는데 초대받았다며 또 뒤쫓는 석지원. 서로 싫다며 긁긁하는 것 같아도 미련이 많아 보이는 건 석지원 쪽인 듯 했다. 석지원은 뜻하지 않게 회식 중 홍태호에게 차이는 윤지원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모른 척하려고 숨었지만 하필 윤지원이 자신이 숨은 쪽으로 다가오고 놀라서 허둥거리던 석지원은 큰 대야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지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쪽팔린 모습을 들킨 윤지원은 엿들었냐며 석지원을 더 극혐해했다. 근데 그 새끼는 뭔데 너를 차? 굳이 우리 학교로 네가 왔어야 했어? 내가 있는데. 아니다, 내가 있어서 왔나? 내가 어떤 꼴로 있는지 보고 싶어서 비웃어주려고.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뭔데? 내가 널 보러 여기까지 와. 착각하지 마세요. 나 보면 짜증난다고. 석지원 나도 너 진짜 싫어. 끔찍해. 윤지원이 그냥 가버려서 혼자 버둥버둥 통을 탈출한 석지원은 회식 장소로 돌아오는데 지구상에 둘만 만나도 자신과는 절대 만날 일 없다고 하는 윤지원의 또 자존심이 긁힌다. 그래서 학교에 미친 라일락 얘기가 나오자 다시 윤지원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4년째 안 피었으니 올해도 안 필 거라는 윤지원의 올해는 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석지원. 석지원은 이사장 자리를 걸고 윤지원에겐 18년 전 그때처럼 연애를 조건으로 제안했다. 나랑 연애합시다. 라일락 꽃 피면 누나 나랑 사겨. 18년 전 내기에 졌지만 그날 고백했던 석지원. 석지원은 윤지원이 늘 옆에 있었고 집안이 지정한 경쟁 상대였지만 저도 상관없었다 한다. 그리고 내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나는 너 좋아해 윤지원. 석지원은 그때 내기를 시작했을 때처럼 죽기보다 더 싫은 걸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며 윤지원을 살살 긁었고 내기는 다시 시작된다. 고등학생 때부터 쭉 좋아해왔음을 둘이 데이트를 하곤 했던 호수에서 윤지원 또한 좋다고 했고 여러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엇갈렸다. 18 그때처럼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 3회 석지원 윤지원 이별의 이유 엇갈린 타이밍과 차지혜의 방해 공작. 나랑 연애하자고요. 라일락 꽃 피면. 나는 이사장직도 걸었는데 윤 선생님도 죽기보다 더 싫은 그런 거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요. 합시다. 누가 뭐 겁나? 질까봐 겁나냐며 석지원이 긁는 탓에 윤지원도 응하고 18년 전의 데자뷰처럼 내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학생들도 둘의 연애를 응원하고 나선다. 말도 안 되는 내기의 시작에 차지혜는 석지원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고등학생 때부터 쭉 좋아해왔음을 쭉 좋아했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꽃이 피기라도 하면 어쩌게. 진짜 사귀기라도 할 거야? 예전처럼? 고백보단 둘은 비밀 연애였는데 그걸 차지혜가 안단 사실에 꿈틀하는 석지원. 윤주원이 당시 둘의 연애를 고작 3개월로 끝이라고 했단 차지혜의 말에 석지원은 열을 냈다. 자꾸 제3자의 말만 듣는 게 관계 꼬임의 원인인 듯. 석지원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싫어 죽겠는데 이사장 취임식을 떠맡을 위기에 놓인 윤지원. 윤지원은 안 한다고 격하게 항의해서 교감의 미움을 사고 잔심부름을 맡게 된다. 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을 윤지원은
교감이 준 카드로 79만 원을 그어버렸다. 그 사이 상황을 알게 된 석지원은 선생님들한테 취임식 행사 맡길 생각 말고 외부 업체 쓸 거라며 윤지원의 짐을 덜어줬다. 둘이 데이트를 하곤 했던 호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석지원과 윤지원. 계속 이곳을 찾았냐 묻는 석지원의 윤지원은 그냥 한가한 곳이라며 의미 없단 식으로 답하는데 여기가 그냥 한가한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18년 전 내기에서 지고 고백한 석지원에 윤지원 또한 좋다고 했고 여러 상황 때문에 비밀로 연애가 시작되지만 행복했었다. 하지만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 석지원이 후배에게 고백받으며 웃는 모습을 본 윤지원은 질투심에 화를 냈고 그 때문에 다툰 후 윤지원은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밀어냈다. 그 사이 땅 문제로 계속 대립하던 윤재호와 석경태. 석경태는 완고한 윤재호의 회사가 망할 위기에 놓이자 결국 그 충격으로 쓰러진다. 그리고 응급차에 보호자로 탄 석지원과 놀라서 달려온 윤지원. 그 후 연락이 끊겼다. 석경태의 병원을 서울로 옮기면서 의사가 탓에 계약 후에도 오지 않은 석지원. 윤지원은 아무리 연락해봐도 폰이 망가진 석지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석지원이 폰을 고친 후 연락을 했을 땐 윤지원이 석지원을 기다리다 알아놓은 탓에 연락이 닿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귀다 피치 못하게 헤어지더라도 첫눈이 오면 남산 전망대에서 만나자 했던 말을 떠올린 윤지원. 그래서 윤지원은 남산으로 향했고 하필 그날 지원의 집으로 찾아간 석지원에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엇갈렸다.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내가 이 사장님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상처받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요. 앞서 윤지원이 꾼 꿈속에서 남산의 석지원이 찾아오는 건 그저 바람이 반영된 꿈일 뿐이었나 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별엔 결정적 이유가 또 있었다. 바로 친구 차지혜의 방해 공작. 석지원을 만나지 못해 슬퍼하던 윤지원으로 두 사람이 비밀 연애를 했단 걸 알게 된 차지혜. 자신의 집안 때문에 집안이 흔들려서 자신을 미워하는 거라며 눈물을 보이는 윤지원에도 차지혜는 질투심에 불타올랐고 윤지원이 잠든 사이 석지원의 연락이 다시 걸려왔지만 차지혜가 대신 연락하지 마라 답하며 그 번호를 차단시켜 둘의 연락을 막았었다. 그런 상황에 꼬임 속에 제외한 두 사람이기에 18 그때처럼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 하지만 윤지원이 발을 헛디뎌 호수에 빠지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은 석지원이었다. 가는 척하더니 지켜보고 있었니? 이 사장 취임식 행사 준비를 맡게 되고 공문서와의 접점을 기억해낸다. 그 교생은 꼭 사택에서 잤어야 했으니까 석경태가 축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동거 한 집살이를 하게 됐다. 사회 윤지원, 공문수 석지원과 사택 동거 시작. 윤지원이 물에 빠진 걸 알게 되자 석지원은 옆에 있던 공문수보다 더 빠르게 딸려 지원을 구하러 뛰어드는데 무모함이 무색하게도 호수의 물은 얕았다. 굳이 뛰어들지 않았어도 될 상황. 석지원은 준비 없이 무모하게 뛰어들면 안 된다고 공문수에게 타박을 듣고 석지원은 자신 또한 미끄러진 거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싸우다가 나온 말로 윤지원이 다시 이사장 취임식 행사 준비를 맡게 되고 윤지원은 자신이 홧김에 한 말이 있어 이제 못한다 항의하지도 못한다. 진행 상황 보고해주세요. 전부 다요. 윤 선생님께서 직접. 옥상? 맞지? 윤지원은 자신을 아는 듯 보였던 공문수와의 접점을 기억해낸다. 졸업 후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었던 윤지원. 늘 잘못된 일엔 나서는 게 옳다고 믿어 성추행당한 동료를 위해 같이 공론화시켰는데 중간에 동료가 말을 바꿔 자신만 해고당했다. 거기다 사고로 부모님까지 잃게 되는데 장례식 날 아버지가 회사와 할아버지 돈을 횡령했단 걸 뉴스로 알게 된다. 불행이 겹겹이 겹쳐 그중 어느 것을 더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윤지원은 마음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다. 그 병원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된 공문수가 있었는데 둘은 같은 날 잘못된 선택을 하려 옥상을 찾았었다. 저기 할머니. 스트레스로 흰머리가 많이 생긴 윤지원을 할머니라고 불러 지원을 멈춰 세운 공문수. 두 사람은 그게 연이 되어 얘기를 나눴고 얘기를 하고 다시 뛰어내리려 했지만 둘은 살 운명이었던 건지 마지막으로 맥주를 한 캔 하던 알스 공문수가 뒤로 넘어가며 윤지원을 당겼고 윤지원도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어 두 사람은 그날 살아남았다. 한편 석경태는 윤재호에게 학교를 뺏은 걸로도 모자라 이사장 취임식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려 준비 중이었다. 그의 치졸한 복수 계획을 알게 된 석지원. 그게 신경쓰임과 동시에 지난밤 막차가 끊겨 공문수가 윤재호와 윤지원이 지내는 사택에서 같이 잤다는 사실이 신경쓰이는데 남이라고 아무 상관없다 되뇌어봐도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공문수의 환영에 심기가 불편하던 석지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해 윤지원의 눈총을 받았다. 그 교생은 꼭 사택에서 잤어야 했습니까? 없죠. 대답할 의무. 취임식 당일 체육관에 공사를 의뢰하고 갑자기 취임식 장소를 운동장으로 옮긴 석지원. 윤지원은 회장님도 오는데 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취임식을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전 이사장인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에 윤지원은 할아버지가 망신만 당하고 속상해할까 신경이 쓰인다. 석경태는 치사하게도 고향을 아끼는 윤재호의 약점을 잘 알아 협박해서 오게 만든 상황. 그런데 석지원은 석경태가 초대한 마을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꽃놀이를 보내고 윤지원은 배려 넘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자신의 복수를 망쳐버린 아들의 석경태는 화를 내려 했지만 기자들을 불러내 화도 못 냈고, 이후에도 석지원은 일부러 취임사를 길게 하며 석경태가 축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 일로 화가 난 석경태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는데 이미 예상했는지 석지원은 제 발로 짐을 싸서 나갔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학교 사택. 교생 생활하는 동안 공문수도 사택에서 지내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날 석지원도 뒤따랐다. 왜 왔냐고 눈으로 욕하는 윤지원의 사택은 교사나 교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자신도 자격이 있다 답하는 석지원. 본의 아니게 윤지원은 공문수 석지원과 동거 한 집살이를 하게 됐다. 여전히 윤지원의 취향을 기억하며 지키고자 하는데 그걸 복수로 막냐며 맞섰다. 윤지원은 차지에게 싸운 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진을 구겨버린다. 그리고 갑자기 키스. 5회 고작 3개월 아니야. 18년을 간직한 미련 키스. 18년 만에 다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석지원이 그간 벌인 일들로 잠 못 이룬 윤지원.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것 투성인데 다음날 석지원은 관사에 살겠다며 짐을 싸들고 찾아온다. 윤지원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며 끝까지 반대하려 하지만 석지원은 관사에 머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우린 18년 전 고작 3개월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리고 차지혜가 이간질하려 한 말을 여전히 믿으며 뒤끝까지 뽐내줬다. 또 은근슬쩍 윤씨 가문에 스며들어 여전히 윤지원의 취향을 기억하며 은근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요리를 잘하는 공문수보다 자신이 뛰어나 보이기 위해 석지원은 집안 곳곳을 보수하며 실력을 뽐냈다. 서로 더 나아 보이려 살림과 설비 실력을 뽐내니 윤재호와 윤지원은 가만히 있어도 이득. 퇴근 이후 관사에서까지 붙어있다 보니 접점이 더 많아진 두 사람은 툭탁거릴 소재가 좀 더 늘어나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차지혜는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지랄들 한다. 윤재호는 석지원이 관사에 들어온 이유가 골프장을 세우기 위해 동목산을 미는 것을 반대하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라 오해한다. 그래도 동목산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려는데 그마저도 석경태의 방해로 쉽지 않았다. 땅값이 오를 거란 기대로 주민들은 석경태의 농간에 넘어가 그 편에 섰다. 윤재호는 치솟는 화를 참은 채 주민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돌아섰지만 석경태가 자신을 데리러 온 소녀 윤지원이 잘났다더니 선생하냐며 농락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싸움판에 갑자기 석지원까지 나타나 말리자 윤지원은 그가 석경태에게 알려 동목산에 지키려는 할아버지를 막은 게 아니냐 오해하는데, 석지원이 아니라고 하자 학교도 다 뺏기고 사나나? 지키고자 하는데 그걸 복수로 막냐며 맞섰다. 그 이해심으로 우리 좀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기어이 그 산을 우리 할아버지를 깎고 무너뜨려야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자 상황이란 게 있고 위법행위도 아니니 사업가인 자신이 못할 이유가 없단 석지원. 18년 전에 우리도 참 쉽고 간단하게 무너졌잖아요. 그 상황에 석지원은 둘 사이에 있던 사적인 과거 얘기까지 덧붙이고, 윤지원은 지금 가족 얘기하는 거 맞냐? 되묻는데 석지원은 고작 3개월인 우리 얘기하는 거겠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 3개월을 강조하는 석지원의 윤지원은 왜 저번부터 3개월 얘기냐 하지만 석지원은 무시한다. 둘이 자꾸 유치하게 싸우는데 뭔가 나이가 있는 배우들이라 그런가 유치하게 싸우는 건 약간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관계 개선이 되면 또 다르게 어울리지 않을까? 윤지원은 차지혜에게 싸운 일을 털어놓고 차지혜는 미소를 띠며 좋아한다. 그리고 그날 관사를 찾아 술을 마시며 공문수와 윤지원이 잘 어울린다 밀어줬다. 지원이 그만하라는데도 불효시같이 어우. 석지원은 창고에서 우연히 윤지원이 보관해둔 연애 시절의 사진을 발견한다. 그래서 왜 아직까지 보관 중이었냐 묻는데 윤지원은 버리는 걸 잊고 있었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진을 구겨버린다. 약간의 희망이 또 묵살되어버림. 그래도 전날 발견된 상자의 물건들은 고이 챙겨다가 다시 살펴보는데 차지혜가 번호를 차단시키며 둘을 끊어버린 증거인 폰을 충전시키는 거 보면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려나? 싫다 하면서도 보일러 고장으로 감기에 걸린 석지원이 알아눕자 슬쩍이 찾아가 병간호를 해주는 윤지원. 석지원은 꿈속에서 윤지원을 만나고 있었다. 윤지원이 남산에 석지원이 찾아오길 바랬듯 석지원은 집 앞에서 윤지원과의 재회를 꿈꿨다. 꿈속에서라도 마주하는데 돌아서는 윤지원. 석지원은 붙잡으려다 현실 속의 윤지원을 붙잡았다. 윤지원, 정말 윤지원이구나. 그리고 갑자기 키스. 약간 꿈이랑 혼동하는 것 같은데 여튼 놀랐지만 윤지원은 눈을 감으며 석지원을 받아들였다. 근데 계단 밑에서 할아버지가 전기장판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안 들킬라나?
다음날 석지원은 아무 기억도 없는 듯 차지혜는 고백 후에 석지원이 자신에게 석지원에게 감기가 옮아버리는데 왠지 석지원을 떠올린 것만 같았다. 내기라 윤지원은 발뺌도 못하고 육해 미친 라일락 꽃이 폈다. 석지원 윤지원 오늘부터 1일 꿈에서 18살의 윤지원을 붙잡던 석지원은 현실 속의 윤지원을 붙잡아 키스해버린다. 그 시각 계단을 올라오던 윤재호가 둘의 애정인가? 을 목격할 뻔하는데 체육선생이라 순발력이 있는 건지 윤지원이 문을 잠궈 위기를 면했다. 근데 그 사이 석지원은 팔자 좋게 뻗어버린 키읔키읔. 다음날 석지원은 아무 기억도 없는 듯 누가 방에 다녀갔냐고 묻고 그 상황이 윤지원은 짜증나면서도 석지원의 입술이 신경 쓰였다. 석경태는 윤재호가 사과하지 않으면 사택도 밀어버리겠다 화를 내는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석지원은 그 뜻을 전하기보단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한다. 철없는 아버지 밑에 올곧은 아들이 그래서일까? 윤재호는 상황을 모르면서도 먼저 석경태를 찾아가 사과를 했다.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산을 밀려고 하는 게 맞냐고 하지만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는 석경태에 윤재호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고수한다. 윤지원은 지난밤 일 때문에 일부러 석지원을 피해 다니는데 석지원은 굳이 불러서 긁는다. 이유도 맥락도 없이 파렴치한 그 와중에 미친 라일락 꽃 내기를 상기시키는 그 라일락 꽃이 피면 관계 급 발전될지도. 차지혜는 고백 후에 석지원이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자 고백을 취소한다. 아예 물러선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친해지면서 다가갈 발판을 다시 만들려는 듯. 그리고 윤지원은 키스의 여파로 석지원에게 감기가 옮아버리는데 이유를 모르는 석지원은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니냐 비꼬았다. 차지혜는 예전의 나쁜 손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윤지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석지원의 연락이 오자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걸지 못하게 전화를 꺼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폰을 챙겨가는데 나쁜 짓 업그레이드됨. 18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그때의 그 마음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건 두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차지혜가 방해하는 틈을 공문수는 고백의 기회로 이용한다. 자신이 힘들 때 우연히 지원에게 털어놓은 게 살면서 많은 위로가 됐었다며 고백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해도 돼요? 다시 본 순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다시 본 순간 좋아해요 쌤. 근데 다시 본 순간이란 말에서 윤지원은 왠지 석지원을 떠올린 것만 같았다. 불안해서요. 쌤은 아직 모르는 쌤의 마음을 제가 본 것 같아서 후회는 안 해요. 제 마음을 아셨음 했으니까. 슬며시 거절의 뜻을 밝히는 윤지원의 공문수는 그럴 줄 알았지만 고백하고 싶었다며 어색하게 대하지 말라 부탁한다. 근데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공문수는 아직 포기한 건 아니라며 자신의 매력을 더 지켜보라 한다. 7살 연하의 깨발랄. 자신의 마음을 몰라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친 라일락 꽃 내기에 집착하는 석지원에게 굳이 왜 사귀려고 하는지 묻는 윤지원. 나랑 왜 사귀려고 하는데요? 차버리려고. 무참히. 거기다 또 석지원은 찬물을 끼얹는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윤지원이 절대 필리 없다고 했던 미친 라일락 꽃이 펴버렸다. 그 라일락 꽃을 보며 꿈과 연계의 지난밤 키스한 것을 떠올린 것 같기도 한 석지원. 여튼 전교생이 아는 내기라 윤지원은 발뺌도 못하고 정말 사귀게 돼버렸다. 연애해야지 나랑. 내기했잖아요. 라일락 꽃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윤지원을 업고 내려온 게 바로 석지원.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좋아서. 나랑 진짜 연애하자 윤지원. 7회 예나 지금이나 쌍방. 석지원 윤지원 진짜 연애 시작. 윤지원이 절대 피지 않을 거라 했던 미친 라일락이 꽃을 피워버린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석지원은 자신이 감기 기운에 취해 윤지원에게 키스한 것도 기억해내는데 그날 밤이 생각이 났다고요. 그 감기 나한테 옮은 거잖아. 윤지원은 똥 밟았다 생각하라며 석지원이 키스 얘기를 못하게 막았다. 거기에 또 꿈틀한 석지원은 내기 얘기를. 연애해야지 나랑. 내기했잖아요. 꽃이 피었고 내가 이겼고. 윤지원은 욱해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내기 결과를 부정하려는데 더 쉽게 얘기해줄까요? 오늘부터 우리 1일. 석지원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듯 윤지원에게 1일이라고 못 박았다. 다음날 다들 라일락 꽃이 핀 걸 보고 정말 사귀는 거냐며 관심이 집중되는데 윤지원은 지성과 이성을 갖춘 어른들이 그깟 내기로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모두의 앞에서 연애를 부정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석지원을 데려가 18년 전 첫 번째 내기에 지고 누나라고 안 부른 걸 문제 삼아 모른 척한다. 이 사장님 18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석지원이 쉽게 포기할 리가. 받아들이라며 라일락 꽃을 내어 보이는가 하면 자기야라 부르며 윤지원을 자극했다. 승복하지 않는 윤지원의 타협안을 만든 석지원. 라일락 꽃은 2주 뒤면 질 테니 그때까지라고 기한을 두자 윤지원도 받아들이며 비밀 연애로 하자 한다. 꽃이 지면 헤어집시다. 학교 끝나고 데이트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어쩔 수 없는 기한제 비밀 연애이지만 자기야라고 붙여주는 윤지원의 석지원 설렘. 최근 찾았던 옛날 폰을 충전해 연애 시절 라일락 꽃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윤지원은 그때의 추억에 미소를 짓기도. 그래서 데이트를 나가기 전 노트북에 사진을 옮기기 위해 USB선을 연결해놓고 나간다. 만날 때면 늘 웃음만개하던 18대와 달리 딱딱해져 버린 사이지만 그래도 뚝딱대는 첫 데이트가 싫지만은 않은 두 지원이었다. 서로 연애한 지 좀 된 거 아니냐고 티가 난다고 투닥거리다 자극시키려 터치하고 안기도 하는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좁은 동네에서 딱 걸려버린다. 자체 회식하던 쌤들이 바로 목격해버림. 다른 쌤들이 둘이 사귀냐고 묻자 자기가 내기에 승복하지 않는 윤지원을 일방적으로 아는 거라 답하는 석지원. 그래서 다들 쓰레기처럼 바라보자 윤지원은 사실대로 밝히려 하는데 석지원이 막는다. 술자리 후 따로 자리를 옮긴 윤지원은 다들 쓰레기로 보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고. 석지원은 구구절절 핑계대봤자 피곤하다며 자신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 한다. 누가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너만 상관 있거든. 너만 나 예뻐해주면 돼. 똑같네. 대책 없는 거. 석지원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나 보고 싶었던 적 없었어? 그동안 한 번도. 있어. 마지막으로 만나서 뒤통수를 한 번 세게 때리고 싶었던 적 있었어. 술에 취한 윤지원을 업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석지원. 사실 다른 곳에서 서로를 기다리며 어긋난 그때가 마지막은 아니었다. 윤지원이 자살하려던 날 공문수를 만났고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쓰러진 윤지원을 업고 내려온 게 바로 석지원. 한 발짝 뒤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건가. 두 지원이 연애 문제로 갈등 중일 때 석경태와 윤재호는 여전히 대치 중이었다. 동목산을 밀려는 석경태의 윤재호는 그가 고향을 망치려 한다 제보할 거라며 웃어 보였다. 그래서 사이가 더 악화되는 와중에 석경태는 아들 단속하러 찾아왔갔다가 윤지원과 사귄다는 내기 소문을 알게 되고 석지원의 뺨을 때린다. 너랑 급이 맞는 녀석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리고 같이 있던 윤씨 집안도 긁혀버림. 차지에는 훔친 윤지원의 폰을 돌려놓으려다가 석지원에게 들키는데 윤지원 네 친구잖아. 그럼 걔한테 그러지 마. 윤지원 네 친구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좋아서. 차라리 너한테 질척거리지 말라고 화를 내. 차지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되려 윤지원에겐 너와 네 집이 독이란다. 이미 아버지가 한 차례 다녀간 뒤 상처받았을 윤지원을 알고 또 독이란 말이 걸려 석지원은 방문을 두드리려다 차마 못하고 돌아섰다. 차지에는 굳이 윤지원까지 찾아가 싫으면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라는데 윤지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밟히는 석지원을 좋아한다며 깨달은 마음을 밝혔다. 근데 어쩌지? 그렇게 못하겠어. 단호하게 구는 거 못하겠어. 좋아하니까. 끝이 보이는데 나는 다시 석지원을 좋아해. 좋아하지만 이제 꽃이 졌으니 다 소용없는 얘기라 하는데 옮겨진 폰 자료에서 윤지원은 뒤늦게 차지혜가 차단해 닿지 못한 문자들을 발견한다. 윤지원의 입장에서 자신을 버린 건 석지원이었지만 석지원의 입장에서 버린 건 윤지원이었던 것.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의 모든 부름과 불행을 떠안고라도 나에게 와줘 석지원. 그리고 그 즈음 석지원도 자신에게 전해지지 못한 윤지원의 편지를 발견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 깨닫는데 다시 라일락 나무 밑에 마주한 두 지원. 18년을 그리워했지만 계속 어긋났던 두 사람에게 드디어 진짜 연애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딴 내기 집어치우고 나랑 진짜 연애하자. 윤지원. 라일락 꽃은 저버렸지만 애써 숨기려던 마음을. 사실 윤지원은 공문수의 마음을 접게 하려 더 좋아하는 쪽이 밀리는 건가. 석지원이 워크숍을 즐기고 있던 시각 다른 방도가 있을 듯. 이렇게 발각될 리가. 팔의 잘못된 소문. 석경태의 감시에도 미래를 즐기는 두 지원. 석경태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탓에 석지원은 관사를 떠나기로 하는데 들어오기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거짓이 아닌 진짜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단 것. 라일락 꽃은 저버렸지만 애써 숨기려던 마음을 깨달은 두 지원은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남들 앞에선 여전히 앙숙인 척해도 둘만 남았을 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다음날 윤지원이 공문수와 따로 밥을 먹으러 나가자 석지원은 질투심 폭발. 사실 윤지원은 공문수의 마음을 접게 하려 둘러둘러 얘기하려고 약속을 잡은 거였는데 하필 오해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다른 쌤이 나타나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해도 둘이 비밀 연애를 하는 거라 오해한다. 진짜도 아닌 사실을 비밀로 해주겠다 하던 그는 입이 근질거리는 걸 참지 못하고 발설했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윤지원과 공문수가 커플이 되었다는 소문이 전교에 퍼졌다. 잘못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도 모르고 석지원은 아들의 사생활까지 걸고 넘어지려는 석경태의 윤지원을 감싸며 선을 긋는다. 뒤늦게 학교에 퍼진 소문을 알게 된 석지원은 불타오르는데 하필 그날 소문이 주인공인 두 사람이 본의 아니게 같은 체육복을
입고 출근의 커플이란 소문에 더 불을 지폈다. 그 때문에 툴툴대는 석지원이었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자 윤지원도 반격하고 따지자면 윤지원이 잘못한 상황에 석지원이 지는 모양새였다. 키읔키읔키읔키읔. 더 좋아하는 쪽이 밀리는 건가? 교사들 워크숍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윤지원 공문수 라인 밀어주기에 석지원은 그 사이를 비집고 끼어든다. 이미 윤지원의 선택을 받아놓고도 왜 그렇게 경쟁하려 애쓰는 건지 키읔키읔. 석지원이 워크숍을 즐기고 있던 시각 굳이 오픈도 안 한 리조트를 워크숍 장소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석경태는 뭔가 있다 의심하며 리조트로 향하는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두 지원은 자유시간을 틈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그즈음 석경태가 리조트에 도착하고 둘이 같은 방에 들어가는 걸 봤던 차지혜는 무슨 생각인지 자신이 안내하겠다는데 이제 마음을 접은 차지혜이기에 다른 방도가 있을 듯. 이렇게 발각될 리가. 차지혜는 옆방을 알려주며 시간을 끌었고 다음날 워크숍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집안끼리 원수이긴 하지만 아이들 잘못은 아니니 회사 말아먹을 집안이랑 엮인 거냐며 옛 기억이 휘몰아쳐 급히 도망쳤다. 구애 호적 파일 순간에도 이젠 윤지원이 우선인 석지원. 석지원의 방을 안내해주겠다 나섰던 차지혜는 옆방을 알려주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두 지원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렸다. 그러지 않았다면 단둘이 방에 같이 있는 걸 들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듯. 능청스럽게 아버지 앞에 모습을 보인 석지원의 석경태는 뭔가 있다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물러선다. 누가 여기서 우리를 봤다. 그럼 받아들이자. 그건 운명이야. 다음날 워크숍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틈을 만들어 데이트를 즐기고 설마 했지만 그들의 비밀 연애는 며칠 가지 못했다. 한편 석경태와 윤재호는 골프장으로 또 부딪힌다. 석경태가 학생들의 통학로까지 건드리자 윤재호는 어떻게 그것까지 건드리냐며 화를 내고 그 과정에서 아들같이 생각했던 지실장마저 석경태에게 넘어간 걸 알고 충격을 받는다. 되려 원수의 아들인 석지원이 윤재호 편. 그런데 학부모들까지 통학로 때문에 골프장 건설 반대 의견을 내고 지실장은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고 석경태에게 혼나자 두 지원의 비밀 연애를 걸고 넘어진다. 이사장하고 지원이가 만나는 것 같아요. 배신한 자기가 나쁜 놈이면서 둘의 연애로 석경태와 윤재호가 더 감정적으로 싸우게 될까봐 자신이 석경태 쪽에 섰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래서 당장 뒤집으러 찾아가는데 사랑스럽단 듯이 손녀를 바라보는 석지원에 차마 나서지 못하고 돌아선다. 집안끼리 원수이긴 하지만 아이들 잘못은 아니니 저 지원이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예요. 그리고 석지원은 집안에 먼저 연애를 밝혔다.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얘기를 꺼내자 바로 싸다구가 날라왔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 영감편을 든 거야? 그 망할 여자애한테 빠져서 회사 말아먹을 집안이랑 엮인 거냐며. 석경태는 다 내려놔라. 호적도 파겠다 세게. 나가지만 석지원은 전혀 굴하지 않았다. 저 그런 거에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이만 있으면요. 그래도 엄마는 아들의 사랑을 응원했고 아들에게 경험을 토대로 조언해준다.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너도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지. 그래서 프로포즈를 결심한 석지원. 행복한 상상을 하며 윤지원을 기다리는데 그 시각 윤지원은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자신을 수렁으로 빠뜨렸던 옛 상사를 마주하고는 그만 얼어붙어 있었다. 학부모로 나타난 그는 뻔뻔하게도 반갑다며 손을 내미는데 윤지원은 트라우마처럼 옛 기억이 휘몰아쳐 급히 도망쳤다. 이제 석지원이 옆에서 든든하게 싸워줄 차례. 성추행당하는 여직원을 위해 공론화시켰고 윤지원은 정수환의 연락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정수환은 폭력을. 우리 결혼할까? 좋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10회 결혼할까? 늘 내 편인 석지원의 윤지원이 먼저 프로포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윤지원은 성추행당하는 여직원을 위해 공론화시켰고 같이 싸워줬지만 그 호의의 결과는 배신. 윤지원만 해고를 당했고 부모님도 잃은 가운데 가해자인 대표 정수환은 굳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지원의 부모님을 모독했었다. 자신의 인생에 5점을 남겨준 최악의 인물 정수환을 학부모로 제외하게 되다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난 윤지원은 자신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설레하며 기다리는 석지원에게 가지 못했다. 다음날 윤지원을 만난 석지원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지만 괜찮다는 윤지원의 소박한 프로포즈를 준비해 김이 새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윤지원 이거 건방진 건 여전하네. 하지만 곧 진짜 이유를 알게 됐다. 윤지원에게 연락하며 집착하는 정수환을 본 것. 석지원은 장례식장에서 정수환을 봤었기에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윤지원을 대신해 정수환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딸이 동급생과 다툰 문제로 담임에게 책임을 물겠다며 화난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정수환의 석지원은 큰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중간에서 연락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데 윤지원이 옥상에 있다고 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던 그때가 떠올라 석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윤지원은 우연히 패기 넘치는
자소서를 발견해서 전달해준 차지의 옥상에서 자소서를 쓰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었을 뿐 윤지원은 그때와 달리 자신은 시시해졌는데 석지원에게 왜 자신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윤지원 그래도 돼. 무서우면 돌아가고 더러우면 피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비겁하고 시시하게 살아도 돼. 그때의 너도 너고 지금의 너도 너야. 내가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냥 윤지원 너. 그때도 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옥상에 있었을 때 있었어. 그때도 네 옆에 있었다고. 그때 난간에 앉아있는 너를 봤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많이 아플 만큼. 그리고 그 상황에 석지원은 병원 옥상에서 자신을 구한 게 본인이었다 밝힌다. 그래서 공문수와 윤지원의 기억이 안 맞았던 것 말하지. 그때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러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래 돌아서 만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너 이뻐서 좋아하는 거다. 이후 석지원은 못다한 프로포즈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윤재호가 막아선다. 그래서 준비한 거 펼쳐보지도 못하고 날렸지만 그래도 일부 허락을 받게 됐다. 그 후 윤지원은 정수환의 연락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하는데 우연히 정유리 불륜남 딸이라 소문내고 싶어서 찾아왔냐며 아빠에게 뭐라 하는 걸 보게 된다. 역시 여전히 개버릇 어디 못 주고 행동하다. 딸에게까지 다 들킨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딸이 다쳤단 핑계로 담임을 꼬시러 온 것이었다. 그 상대가 윤지원이었고 이번엔 들이받친 것. 너 내가 안 무섭냐? 네 안 무서워요. 더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정수환은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때 석지원이 나서서 때려줬다. 이에 정수환은 가만 안 있겠다 길길이 날뛰었지만 석지원이 CCTV가 있다며 가르키자 공개되면 본인도 좋을 게 없어 정수환은 물러섰다. 위기를 또 하나 넘겼지만 둘 사이엔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두 집안 사이를 이간질하며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는 듯한 지 실장. 곧 들이닥칠 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두 지원은 당장의 행복을 챙겼다. 석지원이 프로포즈를 준비한 것을 이미 눈치채고 이번엔 윤지원이 선수치기. 우리 결혼할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좋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미래를 약속한 두 사람은 반지를 나눠 꼈다. 눈치 없이 그 자리에서도 윤지원만 챙기는 그 충격에 지병이 도진 건지 윤재호는 네가 죽였어? 내 아들 호석이 사고를 당한 걸 알면서도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닐까? 11회 범새끼 지경운을 걷어 뒤통수 시계 맞은 윤재호 치매까지 프로포즈 각을 제대로 못 잡고 있던 석지원 대신 선수를 친 윤지원. 석지원은 당연히 오케이였고 미래를 약속한 두 사람은 반지를 나눠 꼈다. 나 같으면 이 반지를 이마에 붙이고 출근했어. 그런데 다음날 출근한 윤지원이 반지를 안 끼고 있자 내 거라고 낙인 찍고 싶어. 안달인 석지원은 삐진 티를 내는데 그래서 윤지원은 사택에 반지를 가지러 가고 할아버지한테도 결혼을 약속했다 밝힌다. 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윤재호는 원수인 것과 상관없이 필요한 걸 서포트해주겠다 했다. 근데 이놈의 석경태를 어떻게 구슬릴 것인가. 하지만 윤재호가 먼저 연락하고 할 것도 없이 윤지원이 뜻하지 않게 먼저 밝히게 됐다. 반지 끼고 왔다고 자랑하며 내밀었는데 하필 부모님이 찾아와 있었을 줄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석경태는 윤지원을 무시한 채 자신이 준비해온 맞선 리스트를 석지원에게 건네고 그럼에도 윤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도 봐달라고 한다. 제가 아드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맞선 리스트에 잘난 여자들이 있음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도 잘 살아왔다며 모욕도 잘 넘기는 윤지원의 석경태는 한 방 먹었다. 석지원의 엄마는 아들 편이기에 윤지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석지원은 눈치 없이 그 자리에서도 윤지원만 챙기는 키읔키읔. 이에 석경태는 더 나를 세우는데 윤지원은 초등학교 때 우산도 없이 젖어서 무릎도 다친 자신을 챙겨줬던 과거 그의 따스함을 꺼내든다. 그때 다정하셨어요. 말은 퉁명스럽게 하셨지만 갑작스런 과거 얘기에 머쓱해진 석경태는 이야기의 화제를 돌렸다. 그래도 윤지원을 허락한 건 아니었다. 지경호는 석지훈이 자신의 횡령을 알고 목줄을 조여오자 먼저 석경태에게 자백한다. 되돌려 놓을 테니 법적 처벌은 면케해달라고. 그런데 윤지원의 결혼을 위해 땅을 팔러 부동산에 갔던 윤재호가 이 일대 땅이 지경훈의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돈 벌어서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단 놈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 리가. 누구시더라? 그 충격에 지병이 도진 건지 윤재호는 석경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돌아서다 쓰러지고 석경태는 인간의 도리는 있어 병원에 데려간다. 이후 윤재호는 지경훈에게 땅을 주고 꼬드겼는지 묻고 아니라고 하자 아들처럼 믿었던 놈이 배신을 했단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근데 문제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한 거. 그래도 석지원이 지경훈을 파고 들어갔기에 골프장 건설이 확정되면 땅 다 팔고 해외로 튀려는 지경훈에게도 적색등이 켜진다. 그의 행적을 보면 윤지원의 아버지 윤호석의 횡령도 어쩌면 다 지경훈의 짓이었을지도. 츤데레 석경태는 윤재호가 병원에 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연락 오게 하지 말라며
윤재호를 찾아가고 그 와중에 윤재호가 지경훈을 계속 믿자 비밀을 폭로해버린다.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되는 상황이 오거든. 자네가 꼭 날 요양원에 보내야 돼. 경훈이한테도 부탁을 하겠지만 이 영감님 아무것도 모르시네. 걔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땅을 샀겠어요. 영감님 아들 호석이 돈이에요. 부정하는 윤재호의 석경태는 아들 죽은 뒤 회사와 재산 정리를 누가 했는지 묻고 돌이켜보면 모든 걸 지경훈이 정리했었다. 믿을 사람을 믿으시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던 윤재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별장 같은 집에서 살던 지경훈이 집에 쳐들어가 모든 걸 뒤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릴 적 그를 거둬 아들처럼 키우며 친아들과 같이 나눠준 목걸이가 왜 2개 다 그 집에 있는 건지 윤재호는 지경훈이 올 것을 알고 그 사이 감정을 추스린 채 기다리고 있었고 횡령보다 아들의 목걸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너 호석이 사고 났을 때 거기 있었어? 네가 죽였어? 내 아들 호석이?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떼오려다 목걸이도 같이 챙기게 된 것이었다. 윤재호는 지경훈을 추궁하고 지경훈은 아니라고 맞서다 윤재호를 밀쳐버린다. 죽이긴 누가 죽여? 지가 알아서 죽은 거야. 내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호석이가 못 참고 쫓아오다가 결국 횡령 사실을 들키자 덮으려고 윤호석 부부가 사고를 당한 걸 알면서도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닐까? 씀씀이 장착해 걱정 말라며 도와줬다. 이제 애들이 우리가 끊지 못한 악연을 끊어줄 거야. 웨딩 촬영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고백 후 사죄했기에 윤지원은 애틋해졌고 그렇게 두 지원은 해피엔딩. 12회 원수 인연이 된 집안 석지원 윤지원 결혼 성사. 12년 전 역시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대출까지 감행했다가 호석에게 들킨 경훈. 호석은 돈을 메꿔넣기 위해 석경태를 찾아가 사정하기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도 지경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해결하겠다 했었다. 그래서 호석은 말리기 위해 뒤쫓았고 맞은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훈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경훈은 호석을 위해 신고를 하기보단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블랙박스를 훔쳐 사고 현장을 도망치는 것을 택했다. 나눠 가진 목걸이는 없애려다 죄책감에 차마 없애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12년이 지나 윤재호에게 들켜버린 것. 호석 부부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면서도 지경훈은 뻔뻔하게 자기가 안 죽였다 소리치며 도피하려 한다. 그런데 그 사이 깨어난 재호는 치매가 도저 경훈을 호석이라고 부른다. 호석아 가지 마라. 애비 부탁이다. 하지만 그 말만 듣고 모든 걸 내려놓기엔 그가 그동안 해먹은 게 너무 많다는 것. 호석이가 갔다. 지원아. 할아버지가 사라져 찾으러 왔던 지원도 결국 할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병을 알게 됐다. 그래도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 다행이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석경태가 층층이 장착해 걱정 말라며 도와줬다. 뒤쫓은 석지원에게 붙잡혀 벌을 받게 된 지경훈. 그는 보답하고 싶었었다며 사죄하고 범새끼였지만 윤재호는 용서하겠다 한다. 미워할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가 멍청했다면서 이제 애들이 우리가 끊지 못한 악연을 끊어줄 거야. 그리고 석경태는 12년 전 자신이 호석이를 그냥 돌려보낸 것에 살짝이 죄책감을 느꼈고 윤재호는 그의 탓이 아니라며 보듬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원수에서 인연으로 전환. 곧 속전속결로 상견례까지 했고 결혼식 장소 결정 문제로 툭탁이긴 했지만 두 지원의 결혼은 확실시된다. 그리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데 웨딩 촬영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늦게 온 석지원의 갑작스런 폭우까지 겹치자 뜻하지 않게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냉전이 이어지지만 차지혜가 18년 전 석지원의 연락 기록을 삭제한 사실을 고백 후 사죄했기에 윤지원은 애틋해졌고 먼저 다가서 싸움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차지혜는 새로운 수학과 선생님에게 폴인업해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게 됨 키읔키읔. 결혼을 결정한 기쁨도 잠깐. 장기 출장을 떠난 석지원으로 윤지원은 혼자 쓸쓸한 첫눈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눈 온다 지원아. 당연히 뉴질랜드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석지원이 남산타워에 떡하고 나타난다. 우리는 자주 어긋났고 그리움을 말할 수 없는 날이 길었다. 18년 전 같이 못 봤던 첫눈을 드디어. 그렇게 두 지원은 해피엔딩.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